아까 문법 틀렸던 그 한 문제 볼게요. 자, the movie whose I didn't understand how was a big hit라고 했습니다. 자, 선에서 the movie고 그 영화, 근데 어떤 영화인지를 수식해주는 whose가 이끄는 소유과 관계대명사절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은 잘해줬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영화는 wasn't a big hit. 큰 성공은 아니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정도 의미가 되는데, 자, 우리 whose는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소유과 관계대명사. 당연히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데, whose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구조가 whose 뒤에 필연적으로 무조건 명사가 따라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 명사는 whose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주어일 수도 있고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나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와 선행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맞아요. 선행사가 whose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관계예요. 자, 근데 여기는 뭐야? The movie whose I didn't understand what 하면은 whose 다음에 I라는 이것도 명사예요. 대명사 I, 그쵸? 근데 the movie가 whose 다음에는 명사를 소유해야 되는데 영화가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색합니다, 그쵸? 영화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plot, 줄거리죠, 그쵸? 그래서 이 whose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선행사와 소유관계에 있는 명사를 whose 바로 뒤로 땡겨옵니다. whose 바로 뒤로 땡겨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영화는 wasn't a big hit,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plot을 whose 바로 뒤에 땡겨와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선행사 the movie 뒤에 the movie whose plot I didn't understand. whose plot I didn't understan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선행사와 소유관계에 있는 명사를 whose 뒤로 막 원래 절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고 뭐 맨 뒤에 있는 그런 명사들어도 소유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땡겨 올 수 있어야 해요. 좋아요. 이렇게 활용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천일문 그래머 교재로 관계대명사를 다 끝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 초록색 천일문 인문 교재로도 관계대명사를 계속 나갔었는데 여기 후수까지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끝내고 관계대명사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안 빠졌었다면 뭐 이번 주인데 지난주라고 해도 되죠. 여기 뒤에도 계속 나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영생고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도 사실 어법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범위가 한 4챕터 정도, 4단원 정도는 4-5단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올클 교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어요? 문장의 형식, 등위 접속사, 그쵸? and, but, or, nor, not only A, but also B, but also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 상관접사, 등위접사, 그리고 명사절, 부사절, 조동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한 많아야 2개 중복될 것 같아요. 문장의 형식은 따로 학교에서 취급을 안 하고 많아야 2개고 나머지 뭐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시제, 가정법, 도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 정규 수업을 통해서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 내신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서열이 잘할 수 있죠? 좀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잘 해봅시다. 그래서 독해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독해 숙제가 어디였더라? 22번 질문 해보는 거였어요. 자, 22번 질문 잘 해왔고 그 리뷰 80, 81 여기 뭐 질문 없어요? 진짜? 오, 잘하는데. 이거 잘 맞았고. 자, 22번 중 이렇게 문단 ABC가 나눠져서 이 ABC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섞여 있네요. 수능형 문제죠. 자, 어쨌든 이 22번 질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나요?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신 있게 계속 지속 가능한 뭐?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도시, 그렇죠? 스웨덴이죠. 마쉐라고 발음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관한 내용인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는 마쉐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 인글에 되어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그쵸? 영어가 아니라 스웨덴 언어라서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맥쉐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도 정확히 뭐 잘 몰라요. 맥쉐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도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자, 그럼 이 맥쉐에 대한 설명이에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도시. 자, 내용과 1차는 T 그렇잖아요. F예요. 1번에 1번. 신축 건물의 전반은 목재를 활용해 건축되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었어요. Half of all new buildings in the city are constructed from timber. 모든 new buildings, 신축 건물들의 half, 절반들은 constructed, 건축돼요. 뭐로? timber이 목재입니다. 목재로 건축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목재로 건축되는데, 그런데 이 목재는 which traps carbon and helps combat climate change. 카본 하면은 탄소죠. 탄소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컴뱃하면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워요?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와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목재 친환경적인 성향이 있네요. 자, 그다음 1번에 2번. 전 세계 건축가들이 이 도시의 목재 건축법을 연구하러 오나요? 그쵸. 이것도 T. 여기 똑같은 A 문단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줄. Architects from around the world visit Berkshire to study its pioneering approach to timber-based construction. 전 세계의 건축가들, architect 참 건축가죠. 전 세계 건축가들은 Berkshire를 방문해요. visit Berkshire. 이 맥쉐의 혁신적인 접근법, 근데 어떤 접근법? 목재를 기반으로 한 건축의 접근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말 그대로네요. 1번에 2번 T. 자, 3번. 난방에너지 90% 이상의 가정 폐기물을 활용해 생산되나요? 그럼 어땠죠? 목재 뭐로부터? 남은 목재 재료. 근데 그것도 목재 아니에요? 남은 목재 재료? 가정 폐기물을 활용해 생산된다라고 했는데 남은 목재로부터 만들어진 뭐예요? 바이오퓨얼, 바이오 연료로부터 생성되는 거죠. 가정 폐기물이 아니라. 자, 바이오퓨얼, 바이오 연료, 생물 연료라고 밑에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온 물질들. 그러니까 이 남은 나무 재료들도 뭐예요? 나무 자체가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해 갖고 그거로부터 90% of Berkshire's heating, 이 Berkshire의 어떤 난방의 90% 정도는 이 목재 남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바이오 연료에서 생겨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about 50% of its electricity, 전기의 대략 50% 정도도
역시 이 목재에서 만든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A하고 C 어떻게 배열하면 좋았죠? 4번. 그러니까 CAB라는 건데 어떻게 CAB인지를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보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렇게 윗부분에 한 세 문장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 문장 가운데 이 맥쉐에 대해서 간략히 이 세 문장으로 설명을 줬는데 아주 간략히 마지막에 How did Maxwell turn his pledge into real progress? 그럼 어떻게 맥쉐는 이것의 플랫점은 맹세, 약속, 이 약속을 실제 발전으로 변환시켰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죠? 바이오 연료가 미안합니다. fossil fuels,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가열하지 않는 형태로 이 도시를 운영하겠다는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이 이 문단 다음에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C에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A key part of its success was turning waste into energy. 자, the success. 이것의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은 잔여물들을 에너지로 전환시킨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t's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맥쉐를 지칭하죠, 그렇죠? 맥쉐를 지칭합니다. 맥쉐의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waste 잔여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맥쉐가 화석연료 없는 사회를 실제로 만든 것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은 key part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설명한 거죠. turning waste into energy라고. 그쵸?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막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를 만들었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원인은 잔여물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은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잔여 물질로부터 연료를 추출해서 난방과 전기를 얻고 furthermore 게다가 local buses and city vehicles run on fuel made from household waste such as food scraps and gardening waste. 지역 버스하고 도시 이 자동차들도 가동돼요. 이 가정 폐기물에서 만들어진 연료로 자 이렇게 이 연료를 폐기물, 잔여물로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이 막시가 화석연료 대신에 사용했던 에너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올 수 있죠. C는 잔여물로 에너지원을 얻는 거였고 네, A에서 또 뭐가 있어요? Beyond the energy solution 자, 막시의 에너지 해결책을 넘어서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C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C에서 얘기한 이렇게 잔여물,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한 것 외에 A에서 또 추가로 막시의 어떤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C에서 에너지, 잔여물,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한 측면 그리고 A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이거 외에 에너지 측면 외에 Berkshire is leading the way in sustainable construction. 지속 가능한 건축의 방식을 이끌고 있습니다. 건축 측면에서의 막시의 친환경적인 활동을 A에서 얘기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재를 활용하고 전 세계에서 목재 건축법을 배우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 B에서 그러니까 B는 맨 마지막 문단이다 보니까 어때요? 결론 짓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결론 짓는 그런 표현을 잘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냐? 일단 첫 문장 읽어보면 While Berkshire has completely eliminated fossil fuels, it has already cut its carbon emissions by 70% since the 1990s. 자, 박시가 완전히 화석연료를 아직 없애지 못했지만 박시는 이미 줄였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대략 70% 정도로 1990년대 이후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화석연료가 없는 사회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그렇죠? 70% 이상 줄였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또 이래요. Berkshire shows the world that sustainability and economic growth go hand in hand.
hand in hand가 손잡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시는 shows the world 세상에 보여줘요. 뭐를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과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함께 손잡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런 이 막시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의미를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도시다라고 이 도시의 사례의 의미를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CAB가 적절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방금 한 부분이죠.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2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나타내는 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sustainability 그리고 경제 성장은 말 그대로 economic growth라고 대놓고 써 있죠. economic growth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 성장이죠. 좋아요. 자, 내용 일치 이거 다 맞았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5번 We have packed everything, but we haven't left yet. 우리는 짐을 다 쌌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뭐야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현재 완료, 그렇죠? 우리가 시제를 문법 시간에 안 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때 좀 확실히 최대한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have, has, pp,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표현은 어떤 시제 표현을 혹시 알고 있나요? 표현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have, has, pp로 표현하고 자, 내가 잘못했다. 여기 완료라고 써버렸네요. 완료라고 말을 뱉으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써야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그게 현재 영향을 끼칠 때 쓰는 시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씁시다. 현재 완료.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끼칠 때 쓰는 시제 표현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끼친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야? 네 가지 의미로 나눠서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 또 하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현재 입장에서 뭐야? 과거에 뭐뭐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해본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의미. 경험의 의미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have, has, pp로. 그리고 완료. 과거에 어떤 행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방금 막 완료했다, 끝냈다. 이런 완료의 의미. 그리고 4번은 이런 겁니다. 결과라는 건데 이게 뭐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걸 해서 그 결과가 현재도 유효하다, 현재도 그렇다 이런 의미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대표적이죠. She went to New Yo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She went to New York. 뉴욕에 갔어요. 언제? 과거에. went라는 과거 시를 썼죠. 과거에 뉴욕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뉴욕에 있는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는지 이 표현을 가지고는 몰라요. 모릅니다. 반면에 현재 완료로 표현해 볼게요. She has gone. has plus pp. has gone to New York.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은? 간 적이 있다. 자,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간 적이 있다의 의미를 알고. 자, 일단 뉴욕에 갔다는 식의 의미인데 언제 갔다는 거예요?
She has gone to New York. 언제 뉴욕에 갔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뉴욕에 간 거예요, 이것도. 현재 완료를 썼죠? 과거에 뉴욕에 갔어요. She went to New York이나 has gone to New York이나 둘 다 뉴욕에 간 건 과거 시점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 과거에 뉴욕에 가서 그 결과 현재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결과 현재도 뉴욕에 있고 여기 없다. 한국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과. 과거에 뭘 해서 그 결과 현재도 유효함을 현재 완료 have, has, pp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She has gone to New York. 과거에 뉴욕에 가서 아직도 거기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문법 문제로 좀 단골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gone to하고 have gone to하고 have been to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have gone to가 방금 얘기한 과거에 어디 가서 아직도 거기 있다 이런 결과의 의미고 have been to가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 두 표현. 알겠죠? have gone to는 과거에 가서 아직도 거기 있다고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 경험.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워크북도 잘 풀었나요? 워크북도 숙제가 있었죠? 이건 뭐 어땠어요? 다 맞았는데? 진짜? 그래요. 자, 그럼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음료수 마실래요? 괜찮아요?